네,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저번에 중성점 접지 방식의 종류에 대해서 그리고 그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이번 시간에는 유도장애 그리고 안정도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유도장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도장애라는 것은 이제 일반 전력선이 있죠. 전력선에 의해서 거기서 전자유도나 정전유도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거에 의해서 밑에 있는 통신선에 전자유도장애나 아니면 정전유도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바로 유도장애라고 합니다. 자, 그거 종류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적어볼게요. 맨 처음에 전자유도장애, 그 다음 두 번째 정전 유도장애, 세 번째 고조파 유도장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 전자유도장애는 뭐에 의해서 전자유도가 일어나냐? 바로 상호 인덕턴스와 영상 전류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이 장애는요. 그리고 정전 유도장애 같은 경우는 상호 정전 용량과, 상호라는 것은 선과 선 사이의 상호적인 정전 용량을 말합니다. 정전 용량과 영상 전압에 의해 발생합니다. 고조파 유도장애는 말 그대로 바이 고조파 유도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는 정전 유도장애부터 볼게요. 정전 유도장애. 첫 번째 정전 유도장애. 자, 우리가 이제 선로를 그릴 수 있겠습니다. 단상 경우가 있고요. 삼상 경우가 있는데 단상부터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전력선이 있고요. 이것은 전력선 전이라고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곳에 통신선이 있습니다. 통이라고 적을게요. 통. 그러면 지금 이거 단상입니다. 단상.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정전 용량이 있겠죠. 상호 정전 용량. 그리고 이곳에 통신선과 대지 간에 정전 용량이 있습니다. 대지 정전 용량. 우리는 이 상호 정전 용량을 CM이라고 할 거고요. CM. 이 정전 용량을 대지 정전 용량 CS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전압이 이렇게 걸려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전압 됐죠? 그러면 일종의 폐회로와 같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변형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형할까요? 폐회로면은 이것이 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전력선 전, 그리고 이쪽에 커패시터, 그리고 이쪽에도 커패시터, 여기는 통신선. 이거는 CM이고요. 이거는 CS입니다. 자, 이렇게 직렬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정전 유도 전압이라는 것이 걸립니다. 이 정전 유도 장애에 따라서요. 여기 통신선에 유도되는 전압을 정전 유도 전압이라고 하는데, 그럼 통신선에 유도되는 전압은 바로 여기 CS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즉 여기에 전압이 이렇게 가해졌을 때, 이렇게 전압이 2로 가해졌을 때 이쪽에 걸리는 전압이 바로 정전 유도 전압입니다. 그쵸? 정전 유도 전압.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나타내나요? 바로 정전 유도 전압을 ES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가 CS니까요. ES는 직렬로 연결된 커패시터 두 개, CM과 CS분의, 자, 커패시터 직렬 연결해서 전압 어떻게 구했죠? 자기 거 아니면 상대방 거 CM 곱하기 전압은 바로 E 적어주시면 이 전압이 바로
정전 유도 전압 ES가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단상일 때고요. 삼상일 때는 제가 그림을 조금 그려볼게요. 삼상일 때는 삼상. 자, 여기 선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에도 하나 있고요. 여기 통신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A상이라고 할 때 이쪽과 이쪽을 상호 정전 용량이 있고요. 이쪽과 이쪽 사이에도 상호 정전 용량, 그리고 이쪽과 이쪽 사이에도 상호 정전 용량이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통신선과 대지 간의 정전 용량, 대지 정전 용량이 있습니다. 그럼 문자를 좀 적어볼게요. 문자를. 자, 여기를 CA, 이쪽을 C의 B, 그리고 여기를 C의 C. 자, 이쪽은 C의 S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전 유도 전압 ES를 구할 건데요. ES. 여기를 A라고 했죠. EA. 그리고 여기는 EB. 여기는 EC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 정전 유도 전압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유도하는 과정은 우리 전력공학 필기에서 그렇게 중요한 항목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과값만 알면 된다. 형태만 알면 된다. 자, 그래서 정전 유도 전압, 통신선의 정전 유도 전압 ES는 결국 크기는 우리가 절대값으로 표시해 주죠. 왜냐하면 벡터적이니까 크기로 나타내 주려면 절대값을 취해야 됩니다. 절대값 ES는 크기 나타내는 겁니다. 분모 쫙 있고요. 분수가. 자, 루트를 씌웁니다. 루트를 이렇게 길게 씌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맨 처음에 A상과 통신선 간의 상호 정전 용량 CA 적어요. 그 다음에 똑같이 CA 적습니다. 이거 괄호예요. 이거. 괄호를 좀 명확하게 표시를 해드릴게요. CA의 괄호 CA 마이너스 CB. 그쵸? 이거 괄호입니다. 이제 이거 괄호 플러스 여기도 CB 괄호 CB 마이너스 CC 괄호 닫고 플러스 CA 괄호 CC 그 다음에 CC 마이너스 CA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그러면 루트를 쫙 이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각각의 상호 정전 용량인 CA와 CB와 CC를 더해주고 여기에 전압 E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때 이 전압 E는 무엇인가요? 바로 상전압, 대지전압, 즉 여기는 루트 3분의 V, V는 선간전압.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2를 곱하거나 아니면 루트 3분의 V를 곱하거나. 자, 우리는 이 형태만 알면 된다 이 뜻입니다. 되셨나요? 이게 바로 정전 유도 전압이고요. 통신선의 정전 유도 전압. 그럼 이어서 정전 유도 장애의 그 방지 대책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이쪽을 지우고 방지 대책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거 식은 냅둘게요. 그림은 지우고요. 자, 됐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우리가 정전 유도 전압을 3상에서 지금 통신선의 정전 유도 전압 ES를 한번 봤었는데 이것과 비슷한 형태를 가진 전압이 있습니다. 무슨 전압일까요? 바로 중성점 잔류 전압입니다. 중성점 잔류 전압. 소괄호 정전 유도 장애 방지 대책이라고 할게요. 2번. 자, 2번. 방지 대책. 이 방지 대책을 접하기 전에 우리가 중성점 잔류 전압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 Y결선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그림만 보면 Y결선이구나 라고 바로 아실 수 있겠죠. Y결선 있고요. 마찬가지로 중성점이 접지되어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여기는 A상, 여기는 B상, 여기는 C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로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선로와 대지 간에 정전 용량이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중성점 잔류전압, 자, 중성점 잔류전압이라는 것은 여기에 A상과 대지 간의 정전 용량 CA가 있습니다. 아까 이 CA랑은 조금 다르죠? 여기서 나온 CA는 상호 정전 용량, 전력선과 통신선 간의 상호 정전 용량이었는데 이쪽은 단순히 그냥 선로와 대지 간의 정전 용량 CA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쪽은 CB가 되죠. 이쪽은 CC가 됩니다. 결국 여기서 CA와 CB와 CC가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지 않기 때문에 이 중성점의 전위가 이 N이라고 했을 때 이게 0이 아니다. 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중성점에 남아있는 전압이 0이 되지 않는, 즉 잔류 전압이 존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벡터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중성점 잔류 전압 이 N이라는 것은 절대값을 취해야 됩니다. 크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 N이라는 것은, 자, 여기랑 형태가 조금 유사합니다. 여기 보세요. 마찬가지로 분수가 이렇게 있고요. 분자에 루트가 이렇게 길게 있습니다. 자, CA 마이너스 CB 플러스 CB 마이너스 CA 플러스 CC 마이너스 CA.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모에는요, CA와 CB와 CC 그리고 곱하기 2가 되죠. 그쵸? 근데 이 중성점 잔류 전압과 이 정전 유도 전압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 여기 제가 아까 빼먹었는데 죄송합니다. 이쪽에 아까 전에 통신선과 대지 간의 정전 용량 CS가 있었죠. 그래서 통신선의 정전 유도 전압 이 S라는 것은 이렇게 꼭 분모에 상호 정전 용량 3개와 자기의 통신선의 대지 정전 용량 CS를 더해준 것. 근데 여기 이 중성점 잔류 전압 공식 같은 경우는 상호 정전 용량 말고 이 선로와 대지 간의 정전 용량 하나, 둘, 3개를 각각 써준 거. 마찬가지로 전압 2입니다. 전압 2는 대지 간의 전위를 말하겠죠. 대지 전압 2.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대지 전위 2라는 것은 결국 루트 3분의 V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정전 유도 전압과 이 중성점 잔류 전압과 공식을 좀 혼동하지 마시라고, 사실은 이거 제가 일부러 틀린 겁니다. 이거 일부러 틀린 거예요. 이제 그러면 정전 유도장애 방지 대책을 조금 알아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중성점 잔류 전압이 CA, CB, CC가 같지 않아서 여기가 EN이 0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방지 대책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가를 해주면 됩니다. 완전 연가. 자, 완전 연가가 뭘까요? 바로 이 CA 그리고 CB, CC 이렇게 있죠. 이것을 같게 해주는 것이 완전 연가입니다. 자, 이렇게 해줌으로써 중성점 잔류 전압을 막고 그에 따른 정전 유도 장애도 방지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되셨나요? 이렇게 정전 유도 장애부터 알아봤습니다. 좀 지우고 두 번째 전자 유도 장애를 한번 알아볼게요. 동그라미 3번으로 표시하면 되겠네요. 제가 동그라미 3번으로 표시하겠습니다. 3번 전자 유도 장애. 전자 유도 장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호 인덕턴스와 영상 전류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송전선에 일선 지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영상 전류가 흐릅니다. 그쵸?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듯이 지락 전류가 이렇게 IG라는 것이 흐르면 이것은 결국 크기가 몇이었죠? I0는 I0인데
3I0였습니다. 3I0. 영상전류의 3배. 결국 이렇게 지락사고가 일어나면 영상전류가 흐르는데요. 그때 통신선, 전력선 밑에 있는 그 통신선에 큰 전압과 전류가 유도돼서 각종 유도장애를 일으킵니다. 그 유도장애가 바로 전자유도장애입니다. 제가 그림을 마찬가지로 Y결선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대지. 자, Y결선 그리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림이 좀 잘못됐죠. 자, 마찬가지로 중성점이 있죠. 중성점. 접지되어 있습니다. 자, 접지되어 있고 이쪽은 마찬가지로 A상, B상, C상이라고 했고 여기에 지락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IG가 흘러요. 근데 IG가 크기가 몇이라고 했죠? 3I0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3I0라는 것은 이쪽으로 흘러가겠죠. 그러면 여기 이쪽에 흐르는 전류를 IA, 이쪽에 흐르는 전류를 IB, 이쪽에 C상에 흐르는 전류를 IC라고 했을 때 여기 키르이호프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는 IA 플러스 IB 플러스 IC가 됩니다. 맞습니까? 결국 이 3I0라는 것은 I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는 것이죠. 그쵸? 그때 우리가 이제 통신선이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밑에. 제가 지금 입체적으로 그리지는 않겠지만 밑에 이렇게 통신선이 지나간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전화번이 하나 있고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보세요. 여기가 통신선입니다. 통신선. 이게 통신선이에요.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전화번은 뭘까요? 바로 전자유도 전압입니다. 전자유도 전압은 우리가 이 M이라고 적고요. 이 M, 마그네틱. 이 M이라고 적고 이것은 전자유도 전압인데 이때 우리가 수식으로 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1번 전자유도 전압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나? 바로 우리가 이 M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J 오메가 M에 L 있었습니다. 그쵸? L까지 있었죠. 여기에 전류 3I0라는 것이 곱해집니다. 왜냐하면 전류는 이 지락전류의 크기 3I0. 자, 이 상태에서 이 3I0라는 것은 아까 I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J 오메가 M의 L 선로의 길이 여기에 IA 플러스 IB 플러스 IC가 되는 것이죠. 되셨나요? 이때 여기 보이는 M 이것은 상호 인덕턴스입니다. 상호 인덕턴스. 서로 간의 인덕턴스.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은 이제 벡터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 전자유도 전압의 크기를 구해야 합니다. 자, 이 M의 크기 어떻게 구해져? 마찬가지로 절대값을 취해주면은 이 J 오메가 J를 뺀 나머지 오메가 M L의 IA 플러스 IB 플러스 IC가 아니라 3I0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할 전자유도 전압의 크기 공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자유도 전압 크기. 자, 이것은 꼭 암기를 해주세요. 자, 되셨나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정전 유도장애 방지 대책을 한번 학습했었죠. 그럼 이번에도 이 전자유도 장애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냐? 그것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에 여기도 빨간색으로 적었으니까 이쪽도 빨간색으로 적어보겠습니다. 자, 전자유도 장애 방지 대책. 근데 전자유도장애 방지 대책은 전력선 측 측면하고
통신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력공학 필기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예요. 진짜 단골 문제. 그래서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되고 노트 필기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력공학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사지선다형 이 객관식 출제인데 필기시험 말고 실기시험 있잖아요. 실기시험은 이 방지대책을 직접 다 서술을 해야 됩니다. 4가지든 5가지든. 그래서 꼭 암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쓸게요. 괄호를. 전력선 측부터 볼게요. 전력선 측. 전력선 측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전력선과 아까 전에 전력선이 있고 이렇게 통신선이 있다 했잖아요. 전력선과 통신선의 간격을 이격거리를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통신선에 유도되는 전자 유도 장애가 감소하겠죠. 따라서 통신선과 전력선 사이에 전력선 간 이격거리 증대, 이격거리 증가 됐죠. 두 번째 중성점을 접지할 때 접지 저항값을 크게 하는 겁니다. 크게.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잖아요. 접지 저항값을 크게 할수록 지락 전류는 작아지니까 결국 전자유도 전압 또한 작아지겠죠. 그쵸? 중성점 접지 시 접지 저항 크게 되셨나요? 크게. 이러면 결국 IG 지락 전류가 줄어드니까 이것도 줄어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속도 보호 계정기라고 설명드리면 또는 고속도 보호 계정기는 보호 계정기인데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결국 고속도 보호 계정기는 빨리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동작을 입력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또는 고속도 보호 계정기 또는 고속도 차단기 사용 뭐 채용 채택 다 됩니다. 차단기 사용. 네 번째가 바로 좀 이거 이제 심화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전력선과 통신선 측에 측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통신선 사이에 이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차, 폐, 선을 설치한다. 설치. 자, 이 차폐선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칠판을 지우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4번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제가 다시 적어볼게요. 4번 아까 전에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차폐선 설치였죠. 차폐선 설치. 그쵸? 차폐선이라는 것은 대지와 단락시킨 전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전력선과 그리고 이렇게 전력선이 있어요. 전력선. 그리고 그 밑에 통신선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통신선. 자, 그러면 이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 제가 여기 빼먹었네요. 사이 차폐선 설치인데 차폐선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파란색이죠. 여기가 차폐선이다. 근데 우리가 전력선을 동그라미 1번이라고 할 거고요. 통신선을 2번, 그리고 차폐선을 S, 알파벳 S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S. 자,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 차폐선이 아까 대지와 단락시킨 전선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접지를 해줘야겠죠. 이쪽도 접지를 해줘야 합니다. 맞습니까? 조금 다시 그릴게요.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결국 이렇게 1번, S, 2번 표시했는데 각각의 상호 간의 임피던스가 존재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Z라고 표시를 하고요.
여기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의 임피던스를 Z12라고 하겠습니다. 1번과 2번 사이의 상호 임피던스. 그리고 차폐선과 통신선 여기 상호 임피던스를 Z2S라고 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차폐선과 전력선 간의 임피던스 Z1S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차폐선 자체 임피던스를 GS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차폐선에서 제일 중요한 게 차폐 계수인데요. 차폐 계수. 차폐 계수가 우리가 차폐 계수를 람다라고 합니다. 람다. 자, 람다 어떻게 구하는지 공식부터 보실게요. 이 공식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됩니다. 차폐 계수라는 것은 1 마이너스 차폐선 자체 임피던스 CS 곱하기 전력선과 통신선 간의 상호 임피던스 Z12 분의 전력선과 차폐선 그리고 통신선과 차폐선 즉 Z1S 곱하기 Z2S. 자, 이것이 바로 차폐 계수 람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GS가 작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작으면 이 전체의 값은 커지겠죠. 이 전체의 값이 커지면 이 앞에 1 빼기니까 결국 이 차폐 계수는 작아집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전자 유도장애를 따질 때, 전자 유도장애를 따질 때 이 차폐 계수가 작으면 그거에 걸리는 전자 유도 전압이 작아집니다. 따라서 이 차폐 계수가 작을수록 람다가 작을수록 차폐 효과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폐 효과가 크다. 람다가 작을수록이요. 작을수록. 그런데 우리가 조건을 좀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폐선이 전력선 측에 가깝다든지 아니면 차폐선이 통신선 측에 가깝다든지 그 두 가지 조건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만약에 차폐선이 이거 화살표로 표시하겠습니다. 편의상 전력선 측에 가깝게 설치되어 있다, 시설되어 있다라고 했다면 이 C12와 잘 보세요. 차폐선이 전력선 측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여기 C2S가 이것과 같은 거죠. C12와. 그쵸? 말이 되죠? 보세요. 차폐선이 여기로 가면 C12와 C2S는 가깝습니다. 유사합니다. 매우. 왜냐하면 통신선과 차폐선 간의 상호 임피던스가 바로 C2S인데 이게 멀어지면 결국 이것과 이것은 유사하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문자로 쓸 수 있겠죠. C12는 C2S와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공식에서 C12가 2S와 같으니까 약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유사하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새롭게 람다라는 것은 1 마이너스 차폐선 자체 임피던스 분의 C 전력선과 차폐선 간의 임피던스 이것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무엇이다? 무슨 경우다? 바로 차폐선이 전력선에 가깝게 시설되었을 때. 두 번째, if 차폐선이 통신선에 가깝게 시설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겠죠? C12는 자, 차폐선이 여기랑 가까우니까 C12와 C1S가 유사하겠죠. C1S. 그래서 람다라는 것은 1 마이너스 CS분의 차폐선과 통신선 간의 임피던스 G2S가 된다. 자, 이것 또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차폐선을 설치하는데 그때 차폐 계수는 이렇게 되고 차폐선이 전력선에 가까우면 이렇게, 차폐선이 통신선에 가까우면 차폐 계수는 이렇게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전력선 측의 방지 대책이었고요. 두 번째, 통신선 측 알아볼게요. 통신선 측. 여기 통신선 측. 방지 대책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통신선 측 방지 대책은요. 첫 번째,
통신선 도중에 중계 코일을 넣어서 구간 분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통신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거기 사이에 발생하는 잡음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통신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중계 코일을 넣어서 여기서 발생하는 잡음을 여기서 제거시킨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신호를 여기서 증폭시킨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바로 중계 코일을 설치해서 구간을 분할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연필 케이블 채택 사용 이런 것이겠죠. 우리가 케이블 특성 중 뭐라고 했었죠? 케이블 특성 중 제일 중요한 거 L 성분은 감소하고 C 성분은 증가한다. 따라서 L 성분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전자 유도 장애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성능이 우수한 필회기 설치. 자, 필회기는 이상전압을 내습했을 때 대지로 방전하는 역할을 하는데 성능이 우수하다면 그것 또한 전자유도장애를 막을 수 있다. 통신선 측에서. 네 번째는 바로 배류 코일 사용입니다. 배류 코일을 사용해서 이 저주파 유도전압을 대지로 방전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통신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통신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배류 코일을 이렇게 설치하는 거죠. 대지에 접지되어 있어요. 배류 코일이. 그러면 통신 신호가 이렇게 갑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고주파예요. 고주파고 여기는 통신선입니다. 글씨가 좀 이상하죠? 통신선입니다. 통신선. 그쵸? 그러면 고주파를 제외한 나머지 저주파는 이 배류 코일에서 대지로 방전하는 겁니다. 배류 코일에서. 자, 이것이 바로 배류 코일 사용. 즉 전자유도 장애를 억제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통신선 측 방지 대책 4가지였습니다. 그쵸? 결론으로 전력선 측 방지 대책과 그리고 통신선 측 방지 대책은 전력공학 필기시험에서는 무조건 단골 문제고요. 그리고 실기시험 단답형에서도 예를 들어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사지선다형 객관식입니다. 근데 실기시험은 객관식이 아니라 4가지를 쓰세요 하면은 이렇게 4가지를 다 적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공부하시는 거 이렇게 한 번에 암기를 해놓으시면 필기든 실기든 잘 대비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전자유도장애 방지 대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안정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안정도. 자, 안정도라는 것은 송전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안정도라고 합니다. 안정도에는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정태 안정도. 약간 이름이 정겹죠? 정태. 그리고 여기는 과도 안정도, 여기는 동태 안정도. 자, 보세요.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태 안정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상 상태, 즉 부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상태나 아니면 일반적인 정상 상태에서 송전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정태 안정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과도라는 것은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장이 발생했을 때, 고장 시 송전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우리는 과도 안정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동태 안정도는 뭐냐면 조속기라는 것은 터빈의 입력을 제어하는 건데 조속기, 그리고
자동 전압 조정기 등의 성능을 고려한 정태 안정도를 우리는 동태 안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안정도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었고, 그렇다면 이 안정도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정도 향상 대책. 자, 보세요. 안정도 향상 대책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계통의 리액턴스 감소. 우리가 이제 계통의 리액턴스를 감소하게 되면 송전 전력이라는 것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 안정도라는 것은 송전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송전 전력 또한 증가하면 리액턴스 감소가 안정도 향상 대책이 된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리액턴스 감소는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냐? 첫 번째, 바로 리액턴스가 적은 기기. 애초에 리액턴스를 작게 하면 되겠죠? 적은 기기의 채용 또는 채택, 사용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은 이제 리액턴스가 적은 기기, 발전기나 발전기 정도가 되겠네요. 발전기나 아니면 전동기. 그리고 리액턴스가 적은 기기의 채용이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복도체. 우리가 알고 있는 복도체 방식 있죠? 그것을 하게 되면 리액턴스가 감소합니다. 복도체 방식 채택 또는 병렬 회로수 증가. 자, 병렬 회로수. 이거 어디서 보셨죠? 자, 보세요. 이렇게 선이 2개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에 리액턴스가 이렇게 있어요. 이쪽도 리액턴스가 있습니다. 둘 다 X, 여기도 X예요. 근데 리액턴스가 이렇게 2개로 병렬로 나눠지게 되면 전체 리액턴스는 2분의 1 X로 줄어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리액턴스가 감소함으로 병렬 회로수를 증가시키면 계통의 리액턴스가 감소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직렬 콘덴서의 삽입. 직렬 콘덴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직렬로 콘덴서를 삽입합니다. 선로가 이렇게 코일이 있고요. 이쪽에 커패시터, 직렬 콘덴서를 삽입하는 거예요. 이쪽은 유도성, 이쪽은 용량성이죠. 그래서 이것이 서로 상쇄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리액턴스를 줄이기 위해 직렬 콘덴서를 삽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추가적으로 설명을 못 드린 게 있는데요. 리액턴스가 적은 기기의 채용인데, 자, 이 말은 무엇과 상통하냐면요. 바로 단락비가 큰 기기입니다. 단락비가 큰 기기를 채택하면 결국 리액턴스가 적은 기기를 채택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 계통의 리액턴스 감소에 대해서 알아봤던 것이고요. 두 번째, 계통의 전압 변동 제어.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말 그대로 전압이 변동되는 것을 제어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발전기 소금 여자 방식 사용. 소금 여자가 뭘까요? 소금 여자. 우리가 발전기의 유기기전력을 많이 만들어내려면요, 여자가 그만큼 많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발전기는 4.44 K 파이 N인데요. 이 파이가 자속이잖아요. 그래서 여자를 많이 할수록 이 자속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유기기전력 또한 올라가겠죠. 그쵸? 그래서 소금 여자라는 것은 어떤 사고나 고장이 발생했을 때 발전기의 전압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여자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소금 여자 방식을 사용하겠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중간 조상 방식 채용. 사용이라고 할게요. 채택이나 사용 다 되겠습니다. 채택. 중간 조상 방식은 중간중간에 조상기를 넣는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계통 연계입니다. 계통 연계.
자, 연계가 뭐였죠, 여러분? 연계는 예를 들어 A 변압기가 있고 B 변압기가 있습니다. 이쪽에 수용가가 각각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서 고장이 났어요, A 변압기가. 그러면은 여기는 전력이 끊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연계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고장 나더라도 이쪽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연계다라고 해서 계통 연계도 계통의 전압 변동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방법 알아봤고요. 세 번째는 바로 고장 전류 감소 및 고장 구간 차단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장 전류를 줄이는 거예요. 고장 전류 줄이는 방법 뭐가 있었죠? 맨 처음에 적절한 중성점 접지 방식을 채택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접지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접지 방식 종류 4가지가 있었잖아. 이전 시간에 접지 방식 종류 4가지를 알아봤는데, 거기서 나온 중성점 접지 방식 중 가장 효율적인 거는 지락 전류가 0에 가까워지는 바로 소호 리액터 접지, PC 접지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채택하면 고장 전류 IG, 지락 전류가 감소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적절한 중성점 접지 방식 했고요. 그 다음에 고속도 보호 개정기 또는 차단기 채택. 말 그대로 보호 개정기는 고속도 빨리 동작한다. 고장에 대해서 빨리 동작하고 고장에 대해서 빨리 차단한다. 자, 이것은 고장 구간 차단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중간 개폐소 설치입니다. 자, 중간 개폐소 설치는 뭐였죠? 중간 개폐소 설치. 이것은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개폐소, 어떻게 보면 열고 닫는 그러한 개폐소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구간을 분리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고장 시 발전기의 입 출력 불평형 감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발전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전기가 있는데요, 이쪽에 입력 그것과 출력이 서로 같지 않다면 이것은 탈조 현상이 일어납니다. 탈조 현상이 일어나고요, 계통의 안정도가 감소합니다. 감소. 그래서 이것을 조절해 주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조속기가 어떤 거냐면 터빈의 입력 전력을 제어하는 겁니다. 터빈의 입력 에너지를 조정하는 거예요. 조속기의 성능을 개선한다. 따라서 그러한 성능을 개선함을 통해서 이렇게 고장시 발전기 입출력의 불평형을 개선한다. 자, 두 번째는 제동 저항기 설치입니다. 제동 저항기 설치. 자, 제동 저항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저항입니다. 우리가 잉여 전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소비되지 않고 남는 전력을 잉여 전력이라고 하는데, 그 잉여 전력을 이 저항을 통해서 소비해 줌으로써 이게 어떻게 소비하냐면요, 이 발전기 양단의 병렬로 저항을 연결합니다. 그 제동 저항기를 어떻게 소비함으로써 그러한 발전기의 입출력의 불평형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2가지, 그리고 여기도 3가지, 여기도 3가지, 3가지. 자, 여기는 단락비가 큰 거. 자, 이렇게 안정도 향상 대책에 대해서 하나, 둘, 셋,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저쪽은 안정도 종류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6장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